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9번째 강의,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지난주 동영상 강의 잘 봤습니까? 문제점 있으면 피드백 하시고요. 실습 꼭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실습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 그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꼭 해보라고 독려들을 했습니다. 해봤으리라고 믿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6장 멀티스레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앞서서 지난주 연습 문제, 리포트 연습 문제 170페이지의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파일 데이터를 읽어서 서버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 전송 후 종료 방식으로 작성하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하고 종료했죠. 그래서 그 최종 끝이 날 때 그걸 디텍트해서 그 종료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파일 이름과 서버가 저장하는 파일 이름을 같아야 하며 서버 측의 이름이 같은 파일인 경우는 덮어 쓰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include 파일들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define purpose size가 이제 50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함수 오류 출력 후 종료, 소켓 함수 오류 출력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데이터 수신 함수 있죠. recven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메인을 우리가 보면은요, 메인은 우리 계속 쓰는 녀석 retvl 우리 받아오는 거를 하는 변수죠. 그 다음에 하는 거 똑같습니다. 민속 초기와 소켓 생성하고 바인드하고 리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사용할 변수들 우리 이제 소켓 구조체, 소켓 그 주소,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 길이,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 있죠?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while 1하고 이제 accept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온 것 중에서 그 클라이언트 어드레스의 그 주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accept를 해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주소의 를 받아오는 거죠. 이름하고 주소 길이를 받아오죠. 그 다음에 그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우리가 출력하는 printf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만 넣는 녀석. 그래서 파일 이름 길이인데 이게 256 바이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tvl 우리 recven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있죠. 리시브하는 그 함수 거기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우리 받아오죠. 그래서 retvl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열기 합니다. 요거 우리 공부한 그 파일 포인터 변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recv 함수의 리턴 값이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납니다. 그래서 받아온 그 데이터량의 총 바이트, 토탈 바이트를 일단 영어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tvl, recv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러가 없거나 0이 아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정상 수신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fwrite를 해서 쓰는 거죠. 파일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에러 발생하지 않는 거고, 파일을 쓰고 그다음 토탈 바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그러니까 retvl 0일 수신하면은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종료하면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일 클로즈 이런 거를 우리가 닫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전송 결과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 닫고 클로즈 소켓 하고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윈속 종료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꼭 그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죠. 방금 전에 한 거는 서버였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 생략하고 메인을 보죠. 메인도 똑같이 앞에 RETB를 정의가 되어 있고 윈속 초기화 소켓 열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켓 ADDR인 우리 이제 그 IPv4인 경우가 되고 뭐 메모리 용어로 다 우리 해놓고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이름을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죠. F5폰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를 열죠. 그래서 fseek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 거죠. 파일을 읽어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읽어온 녀석을 여기 이제 fseek, ftel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들을 계속 그 데이터를 앞으로 넘겨가면서 계속 읽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를 하더라고 그랬죠. 우리 파일 C 랭귀지 부분에서요. 읽은 파일을 우리가 이제 말록으로 이제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록으로 가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 들어온 거를 읽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n바이트를 여기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내죠. 그렇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보내면 이제 F 클로즈 하고 그 다음에 소켓 닫고 윈속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습니까? 리포트 낸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실습해 봤죠?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 화면 보고 보내드리려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6장 멀티스레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한가? 그렇죠?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뭔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다중 클라이언트 처리가 가능한 서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레드 동기화 기법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레드의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에서 공부를 한 그 TCP 서버 클라이언트 예제가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줬어요. 한번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항상 순서가 그 하나 갔다가 하나 오고 하나 갔다 하나 오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서버가 동시에 클라이언트 2개 이상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으면은 반드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버를 그 데이터를 서버가 그 응답을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하고 이렇게 1대1로 말 그대로 이제 탁구 핑퐁 하듯이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두 번째로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접속한 클라이언트는 우리 그 화면에 보다시피 그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한 클라이언트만 처리할 수 있는 서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태까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각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현이 가장 쉽죠.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 시스템 자원도 아주 조금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점은요, 각 클라이언트 처리 지연 시간이 있죠. 그것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장점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쓰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 방법은 5장 마지막 예제를 우리 본 것 같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매번 그때마다 서버를 접속하고 접속 끊고, 그쵸? 접속하고 접속 끊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법이 없어요. 시스템 자원도 적지만은 각 클라이언트의 처리 지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수가 좀 많을 경우에는 안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각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각 클라이언트를 이제 멀티 스레드가 되는 거죠. 스레드 개념은 우리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켓 입출력 모델은 이제 비해서 비교적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듭니다. 만드는 건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시스템의 리소스 자원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켓 입출력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수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리소스를 좀 덜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현 방법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TCP 서버 클라이언트 문제점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교착 상태, 데드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데드락이라는 거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두 프로세스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무한 루프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RECV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RECV 함수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send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RECV를 호출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심각하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결책이 첫 번째가 데이터 송수진 부분을 우리 잘 프로그래밍을 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한 기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게 데이터 송수진 패턴이 꼭 정해진 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에 타임아웃 옵션을 정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냥 타임아웃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쉽게 구현이 되는데 다른 방법보다 이게 성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아웃 시간을 우리가 정해주는 에 따라서 그냥 멍하고 있는 시간이 바꾸면 하죠.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10장에서 공부할 이제 non-blocking 소켓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10장에서 하는 거고 구현이 복잡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소켓 입출력 모델을 사용하고 이것도 10장, 11장이 됩니다. 이것도 구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경우는 뒤에 우리
10장, 11장에 하는 게 가장 그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점을 할 때 우리 멀티스레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스레드를 이용을 하면은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서버가 보낸 메시지도 이제 서버가 처리를 해서 화면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스레드를 이용한 그 TCP 서버 클라이언트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먼저 스레드를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거를 이제 할 때 지금 우리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윈도우 운영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윈도우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프로세스하고 윈도우 상에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다 합친 통칭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우리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코드, 데이터, 리소스를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가 이제 할당해놓은 메모리 영역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컨테이너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저장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이고 스레드는요, 이게 CPU 할당받아서 시간을 할당받아 직접 이제 CPU를 이제 실행하는 거를 우리가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에서 있는 그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에서는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구분하지 않는데 윈도우에서는 정적인 개념에서는 담아놓고 있는다는 의미에서는 프로세서 실제로 CPU를 이용을 해서 실행하는 그 동적인 개념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용어상으로는 주 스레드, 우리 프라이머리 스레드 혹은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때 최초로 실행되는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레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하면은 그 실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 스레드라고 혹은 메인 스레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용어상으로. 자, 그래서 멀티 스레드의 개념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 1번이 지금 실행 중이고요. 그 2번 스레드는 실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스레드를 종료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2번 스레드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운영 체제가 CPU 상에 있던 그 CPU의 그 상태 있죠. 특히 우리 스택 레지스터들인데 레지스터들을 저장한 녀석들입니다. 이것들을 저장을 해두고 2번 스레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그 스레드를 우리가 이렇게 복원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치, 컨텍스트 전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2번을 실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대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해서 그 다음에 2번을 실행하겠죠. 2번 스레드를 실행하죠. 그 2번 스레드를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말한 대로 콘텍스트 스위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CPU 상의 여러 가지 레지스터 데이터들을 이제 그 2번 실행하고 있으니까 2번 거를 저장하고 1번 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그래서 여기 콘텍스트 스위치가 다시 1번 스레드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우리
저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CPU의 그 임시 저장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레지스터가 뭔지 CPU 상황, 그 컴퓨터 구조,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특히 그 CPU에 대해서 안다고 그 공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컴퓨터 구조 시간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를 이제 왔다 갔다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갈아치울 때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 스위치를 할 때마다 그 CPU를 이제 에다가 임시 저장해서 그 쓰고 불러 들어오고 그런 시간 지체가 좀 있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윈도우 운영 체제인 경우에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의 경우에 이제 콘솔이나 뭐 GUI나 이런 게 다 멀티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운영 체계에서는 이게 멀티 스레드를 사용 안 하면은 전혀 의미가 그 운영 체제가 돌아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제 그 윈도우 작업 관리자 있죠? 그 불러내는 거 알죠? 컨트롤 얼터네이트 대를 누르고 작업 관리자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탭을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스레드를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보면은 스레드 수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녀석하고 단위 스레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작업 관리자 한번 실행시켜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의 생성과 종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시작되면 이제 메인 프라이머리 스레드가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이제 만들려면은요, 그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API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레드 행성 API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스레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생성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 함수 F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그 F 함수, F라고 되어 있는 그냥 함수가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이 실행되니까 여기 이제 주 스레드, 프라이머리 스레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있으니까 요 함수에 의한 F 함수에 의한 스레드가 이게 실행 스택 1, 2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 체제는 여기다가 메인 스레드에 시작되는 스택의 메모리 주소 있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F 함수의 시작 주소 요거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실행 시작점이 이렇게 그 알아야 운영 체제는 알고 있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 운영 주소로 가야 요 F1 함수가 실행되는 스레드가 실행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함수를 할 때 보면은 시작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크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코드에 따라서 실행 스택에서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메인 스레드의 실행 스택, 시작 주소, 사이즈 스레드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의 실행 스택의 시작 주소, 크기 두 번째 다른 스레드의 시작 주소,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이게 멀티 스레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레드 생성에 그 필요한 그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생성할 때 윈도우 API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스레드 생성 그 API 함수는 이름이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입니다. create thread 함수입니다. 그리고 뭐 알겠지만 이제 create하고 생성하다는 거하고 thread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 앞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reate thread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스레드를 말 그대로 생성하고 스레드 핸들을 우리가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레드 핸들은 이제 뭐 파일 디스크립터나 소켓 디스크립터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스레드 관련 데이터 구조체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참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이 스레드 핸들을 잘 다루고 그리고 다양한 그래서 스레드 핸들을 가지고 스레드를 우리가 제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를 시작하면은 그 성공하면은 스레드 핸들을 말 그대로 만들어내게 되고 실패하면 너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보면은 핸들 create thread를 하고요. 그 다음에 IP thread attribute 있죠. 예, 그래서 security attribute 이제 구조체를 통해서 핸들을 우리 상속하고 그 다음에 보안 디스크립터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널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DW 스택 사이즈는 이제 스레드에 사용되는 이제 그 스택 그 사이즈가 되겠고 이제 처음에 0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의 그 헤더에 들어있는 기본 파일을 하게 되고 C++ 응용 풀을 만든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가 1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있죠? 예, IP 어드레스, IP 스타트 어드레스. 이게 뭐냐면 스레드 함수의 시작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걸 이제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IP 파라미터 있죠? 예, 이게 스레드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됩니다. 이게 보이드형 스레드 포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DW create 플렉스 있죠? 요거는 스레드 생성을 이제 제한하는 값이고 0이거나 혹은 create suspended를 사용합니다. 0을 사용하면 이제 스레드는 바로 생성하고 실행되는데 suspended를 사용하면은 생성한 되었지만 리즘 스레드 함수를 만들 때까지는 리즘 스레드를 만들 때까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P threshold ID는요, 이게 그 스레드 ID가 이게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스레드 ID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널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함수를 우리가 그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DWORD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API입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프로세스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앞에 본 LP void IP 파라미터 요거 있죠. IP 파라미터를 넣고 스레드 함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되죠.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스레드 함수가 다 실행이 돼서 리턴하는 거죠. 리턴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제일 간편하죠. 두 번째가 이제 스레드 함수에서 exit 스레드 함수를 호출한다. 이게 이제 그 스레드를 종료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스레드 있죠. 다른 스레드가 terminate 스레드 함수를 호출해서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를 강제로 외부에서 이제 종료를 할 때 이걸 terminate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거 exit 스레드는 이제 한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거고, terminate 스레드는 바깥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를 이제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스레드가 종료되면 이제 당연히 모든 게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하고 2번이 제일 바람직한 거고요. 3번은 진짜 최악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은 이제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니까 스레드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exit 스레드하고 terminate 스레드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exit 스레드 함수는 이제 void형이고, dword형, 그 다음에 dw exit 코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료 코드가 되겠죠. 이걸 하면은요, 종료 코드를 해서 스레드를 종료하는 거고, bool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terminate 스레드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 스레드, 이게 뭐냐면 종료할 스레드를 가리키는 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종료 코드를 하죠. 그래서 어떤 스레드를 종료해라.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 0이 값이 나오고, 실패하면 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레드의 생성하고 종료를 보여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exit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182페이지가 되겠죠. 교과서의 182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스레드를 2개 생성하고 스레드 함수 임자를 통해서 값을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자, exit thread 1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H,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인클루드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포인트 시리즈 그 XYG 요걸 가지고 있는 구조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dword win IP mythread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void형 포인터를 포인트 3D형 포인터로 형변환해서 구조체 멤버에 이제 XY에 접근을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터 3D 포인터죠. 요 부분이. 그렇죠? 포인터로 전 형변화해서 그 다음에 구조체 XYZ를 우리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화일을 놓습니다. 화일문을 보면 이제 무한루프를 돌면서 1초마다 스레드 아이디하고 XYZ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슬립 1000이니까 1초 동안 이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마다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함수가 이제 리턴하면서 스레드가 종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exit가 없죠. 그렇죠? exit가 없기 때문에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이게 스레드가 종료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스레드, 두 번째 스레드를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3D PT1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20,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핸들 H 스레드 1하고 크리에이트 스레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PT1이 여기 들어가죠. 그다음 마이 스레드 요거에서 그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if문을 봅니다. hthreadin이 널이면은 return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1이 실패가 되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close 핸들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핸들을 닫는다고 스레드가 종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스레드 똑같습니다. 이번엔 40, 50, 60이죠. 그 다음에 핸들 스레드 2가 되고 똑같이 마이 스레드에 end pt2가 되겠죠. 구조체. 그 주소를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if 그 h 스레드 2가 널이면은 return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ose 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 문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하고 두 번째 스레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1초마다 스레드 아이디를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략하면은 화일문이 없으면은 화일문이 없으면은 주 스레드가 이제 리턴 제로가 되죠. 리턴 제로하고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종료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메인 스레드가 주 스레드가 이제 종료함으로써 이 첫 번째, 두 번째 스레드가 종료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스레드 런닝 마이 스레드하고 12, 20, 30, 그 다음에 런닝 마이 스레드 40, 50, 60을 계속 화면에다가 출력을 좀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레드 함수 앞에 보면 3200이니 2728이니 이런 것들은요, 이게 스레드 식별자 아이디입니다. 식별자 스레드의 아이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실습해 봤습니까? 그렇죠? 뭐 몇 줄 안 되니까 금방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우리가 제어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스레드가 이제 운영 체제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실행 단위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선순위를 변경하거나 혹은 뭐 실행을 종료하거나 재시 시작하거나 이런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능별로 스레드 제어 API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먼저 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스레드 스케줄링 혹은 CPU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운영 체제가 각 스레드에 CPU 시간을 우리가 적절히 분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방금 규칙이 있죠. 자체 내에. 그래서 이건 스케줄링은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우선적으로 CPU를 할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서 우선순위 이걸 우선순위 클래스라고 부르고 스레드 우선순위 이걸 우선순위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클래스는 프로세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우리 우선순위 클래스를 먼저 실행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속성으로 같은 프로세스가 생성한 스레드는 우선순위 클래스가 당연히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레벨은요, 스레드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 간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있겠죠. 어느 걸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럴 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클래스하고 우선순위 레벨을 이제 결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레드 스케줄링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프라이어티 클래스, 하이 프라이어티 클래스 뭐 이렇게 되고요. 어바브 노멀 프라이어티 클래스, 높은 우선순위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높은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작업 관리자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또 바꿀 수가 있죠. 리눅스에서는 이제 그 관리자가 루트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레벨은 스레드 프라이어티 타임 크리티컬, 뭐 스레드 프라이어티 하이스트 이런 식으로 그 우선순위 레벨들이 쭉 높은 데서 낮은 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선순위하고 우선순위 클래스하고 우선순위 레벨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결합해서 베이스 프라이어티, 그러니까 기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기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스레드 스케줄링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그 낮음, 기본, 높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케줄러에서 줍니다. 높은 쪽에서는요, 스레드가 있으면 3개의 스레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만 계속 CPU 수준을 가져가게 되고,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CPU 시간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아, 굶어 죽는다 그러죠. 스타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용 체제가 이제 오랜 시간 CPU 시간을 할당 못 받은 녀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 이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영원히 바닥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 CPU 우선순위를 CPU를 할당 못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포그라운드가 그 우선순위를 더 높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이제 우선순위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조작하는 거를 이제 set thread priority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어떤 스레드 핸들이 뭐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et thread priority 함수는 이제 우선순위 레벨을 조작하는 거고요. get thread priority는 우선순위 레벨을 얻을 때, 그렇죠? 우선순위 레벨을 얻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요거 예제는 좀 뒤에 몰아서 2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레드 종료를 우리가 기다리기를 보겠습니다. 그건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wait for
싱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다른 스레드가 특정 스레드가 종료돼야 이 스레드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스레드의 종료 여부를 이제 그 확인하고 그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wait for single object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핸들 그 녀석이죠. 우리 스레드 핸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세컨드 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스레드가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시간에서 밀리세컨드는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이 시간에 되도록 스레드가 종료하지 않으면요 그 wait timeout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티 값을 사용하면 이제 무한히 기다리게 되죠. 이건 그렇게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스레드가 종료하길 기다린다면 wait for multiple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들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밀리세컨드 동안 기다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레드 핸들을 배열에 넣어서 전달을 하고 그게 n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n 카운트는 그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IP 핸들스는 이제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wait all은 true면은 모든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false면은 하나의 스레드라도 종료하면은요 즉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사용됩니다. 모든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 그 핸들 스레드 그 H 스레드 201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스레드가 있는데 wait for multiple object 하고 이 H 스레드 true infinite 무한히 기다린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무한히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다 될 때까지 무한히 기다리는 녀석이죠. 하나의 그 예를 보겠어요. 이건 이제 스레드 하나의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 여기 보면은 핸들 있고 create 스레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wait for multiple object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RETVL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위치를 해서 이 RETVL 값에 따라서 스위치를 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H스레드 0가 종료가 되고 H스레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종료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공부할 스레드 동기화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스레드 동기화에 사용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동료를 기다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기억을 해주는 건 원래는 스레드 동기화가 사용 목적이다. 그 다음에 스레드 실행 중지하고 재실행입니다. 이거는 실행 중지는 우리 suspend thread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실행은 resume threa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슬립 있죠. 그러면 그 슬립 함수를 호출하면요. 요 밀리세컨드로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재시작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아까 본 그 실습 예제 몇 페이지야?
188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exit thread 2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뭐 앞에 똑같습니다. 그 dword win API my thread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화일하고 무한 루프를 이렇게 돈을 돌게 되고 메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CPU 개수를 알아내는 그 함수입니다. get system info에서 이제 CPU 개수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CPU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요즘 다 컴퓨터들이 그 CPU 코어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CPU를 이제 그 개수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은 CPU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하고 최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봅니다. set thread priority 함수가 있죠. 그래서 priority time critical 요거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한 다음에 closed를 하고 슬립 쳐니까 1초간 기다리는 거고 프린트해서 주 스레드 실행이라는 녀석을 아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일단 돌게 되죠. 무한 루프를 돌고 그 다음에 CPU 시간을 계속 요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스레드만 CPU 시간을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체계가 알아서 그 기하가 발생한 그쪽에 CPU 할당받지 못한 스레드에 CPU 시간을 단계적으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메인 스레드를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 스레드 실행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192페이지 있죠? exit thread 3입니다. 이거 3는 스레드의 실행 제어 종료 기다리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고 그래서 스레드를 정지 상태로 시작한 다음에 리줌 스레드를 이용하고 재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완료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만드는 win API my thre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이제 handle thread, create thread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리줌 스레드가 있어서 요게 스레드 합니다. 계속 handle h thread, create thread를 할 때 여기 보면은 create suspended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리줌 스레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될 때까지, 그쵸? 여기 보면은 1서부터 100까지 해주는 겁니다. 계산이 다 될 때까지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되면은 그 값을, 계산 결과를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고, 클로즈 핸들 해줘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지금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들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교환에는 우리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더 하는 걸로 잡아놨는데, 지금 이게 스레드 몇 장이 안 남았거든요. 몇 장이 안 남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절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절 멀티 스레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됐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멀티 스레드 TCP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이제 아까 본 그 윈 API죠.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요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소켓하고 클라이언트 정보 얻고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수행하고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메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켓과 관련된 주소 정보를 얻는 게 그 get peer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이름이고 네임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피어 이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get socket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켓과 관련된 그 정보들을 얻어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은 이제 멀티스레드 TCP 서버, 여러분들 실습해 봐야 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196페이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멀티스레드 서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죠. 이제 프라그마 이거 있죠. 인클루드 있고 서버 포트 9000이고 버퍼 사이즈 512이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소켓 함수 오류 출력 후 종료, 소켓 함수 오류 출력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 통신하는 D워드 윈 API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요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 통신해주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TCP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고 그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스레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전달받은 인자를 우리가 이제 소켓 타입으로 이게 전달을 해줍니다. 소켓 타입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소를 얻는 부분이 있죠. 주소를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얻는 부분 제외하고는 저 4장에서 공부한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 여러분들 보기 바랍니다. 요거 차이점 나는 부분 여기까지 받은 데이터 보내고 받은 데이터를 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소켓 닫고 그쵸? 그 다음에 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속 초기화 소켓 바인드 리슨 요것들을 우리가 다 생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슨을 보면은 뭐 이것도 사실 똑같죠. 예. 똑같은데 여기 다른 게 하나 있죠. 핸들 H스레드가 이제 처음 스레드 관련된 녀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 이 부분 추가가 된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일문에서 이제 억세트에서 데이터 받아오죠. 데이터 받아오고 접속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이제 출력하고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lse 클로즈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스레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널이 되면은 스레드 종료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소켓하고 윈속 종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스레드 함수 임자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석 함수를 이제 전달된다는 거 보게 되겠습니다.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쵸?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는 여기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그쵸? 실행 결과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교과서에 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접속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 두 번째 클라이언트 두 개가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 내용, 두 번째 클라이언트 내용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행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두 개 이상 접속해도 독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실습 예제입니다. 217페이지 있죠. 우리 연습 문제인데 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it thread 함수 예제를 수정해서 요게 217페이지 1번이에요. exit thread 함수 예제를 수정해서 포인트 3D 구조체를 말록 함수 또는 유연산자로 동적 생성의 스레드에 전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록이 뭐예요? 동적 그 메모리 할당이죠. 이게 C에서 되는 거고 유연산자는 우리 C++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제는 지금 이제 말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포인트 3D는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윈에이프 마이스레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레드 생성할 때 말록을 가지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우리가 했다는 거. 이게 우리 이제 포인트 있죠? PT1 할 때. 그래서 그 PT1 가지고 X 10, 20, Y가 20, G가 30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 스레드도 역시 말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죠? 뒤는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프리 함수가 있어서 메모리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됐고요. 예, 시간이 좀 오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꼭 해보기 바라고요. 교과서 잘 읽어보고 실습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문제 리포트는요. 교과서 연습 문제 5번 있죠. 멀티스레드 TCP 서버 함수 있죠. 그거를 우리 수정을 해서 그 비긴 스레드 엔드 스레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